땅굴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님을 오늘 또 찾아뵙습니다. 대표님, 오늘 트럼프가 됐지 않습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2016년 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입니다. 조선일보 17명의 간첩이 임원단을 구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국가가 위기다. 정략을 버리고 총리 협상을 나서라.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이건 좀 잘 잡은 것 같네요. 자, 박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이 회동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 국회가 총리 추천하면 내각 통화를 하도록 하겠다. 자, 정 의장, 차후 고난에 대한 논란 없도록 깔끔하게 정리돼야, 이 깔끔하게는 문건으로 하자는 거예요. 전문가, 대통령은 분명한 답을, 야도 자꾸 조건만 달지 말라. 이게 분명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대통령 책임제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것이 반헌법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두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문서로 반헌법적이라도 법을 어기는 일을 당신이 해라. 이 두 번 대통령 죽이는 일을 이 3야당 간첩당 정세균 이 국회의장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썼습니다. 3야당 간첩 문재인 추미애 박지원 심상정의가 2016년 11월 12일 토요일 날 정권 찬탈에 관심이 있다. 이 정권 찬탈은 어떻게 하죠? 청와대를 점령함으로써 이제 정권을 찬탈하는데 북괴의 지령을 받아서, 왜? 북괴군이 지령문 지금 계속 내려보내잖아요. 다 모여서 정권 찬탈하라고. 네. 여기에 이제 이 간첩단들이 움직이고 있죠. 박 대통령 에이펙 정상회의 불참, 외교도 공백, 한국 대통령 불참 23년 만에 처음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북핵 문제 때문에 못 간다라고 답을 달고 있습니다. 투표 전날 조사엔 클린턴 승리인데 승리였더라고요.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트럼프 씨가 당선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애연하신 분이고 또 이렇게 새로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트럼프 예상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여론조사 우세 20대 2였는데 클린턴과 트럼프, 그런데 사실상은 트럼프가 됐습니다. 자,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제 54분이면 도착합니다. 제2영동 고속도로 내일 개통식합니다. 23분 단축되고 통행료는 4,200원, 인천공항 평창도 3시간 안 걸린다. 그래서 이제 상일 IC 여기서 쭉 내려가면서 경기도 광주 장크션, 곤지암 위에 있죠. 거기에서 이제 틀어서 동쪽으로 쫙 가서 원주 장크션으로 갑니다. 그래서 호법까지 내려가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는 길을 함으로 시간이 단축이 됐네요. 시간이 23분이 단축이 됩니다. 잘 됐습니다. 여기 원주 사시는 분들, 강릉 사시는 분들 좋아졌습니다. 자, 야당 대통령이 던진 말 불분명. 이게 어떻게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이걸 1000마디를 한다고 10,000마디를 한다고 그게 분명해질까요? 총리 전권 명확히 하면 협상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간첩 심상정의가 보입니다. 심상정의가 근무하는 정의당으로는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이제 도로 밑으로 해서 땅굴망이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의당으로 들어가는 그 국회의사당에서 도로가 싱크홀이 생겨서 까맣게 땜빵질 한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국회의 총리 추천 여야 쟁점이 뭐냐 하고 다뤘는데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야 3당 간첩들 반헌법적 주장을 지속한다. 반헌법적이라도 그렇게 해서 명문화해서 달라. 이 얘기를 하죠. 더민주, 이선 후퇴, 정권 이양 등 공개적 약속하거나 명문화해야. 이게 2번 죽이는 일을 이 간첩당이 하고 있죠. 국민의당도 선결 조건 충족돼야. 아주 간첩들이 신이 났습니다. 네, 아주 김정은이가 딱 들고 있던데요. 하야. 최순실, 또 정윤회 문고리 3인방을 움직여갖고 이 프로젝트를 끌고 가면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정진석 총리의 임명권 다 준 것 아니냐. 야, 요구 받아줬는데 이런 식으로 또 투정을 하느냐. 오늘 의장 3당 대표 회동이 분수령이다. 자, 청와대 총리의 내각 구성 권한까지 넘긴 것이다. 내각의 야 인사 기용도 가능하다. 이선 후퇴 명시적 언급은 안 한다. 할 수가 없죠. 이게 대통령 책임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명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인사권 아닌 추천권 준 것, 이렇게 이제 트집을 잡죠. 김종인 보장된 게 없다. 손학규 측 좀 더 판단이 필요하다. 이 간첩공화국, 이 간첩 3야당, 이걸 때려잡아야 되는데, 민심에 귀닫은 친박, 이 17명 간첩 조선은 뭘 해도 트집입니다. 이렇게. 왜 친박이 문 닫았어요? 귀를 닫았어요? 지금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있구만. 지지층 재결집 기대하며 시간 벌기. 이 사람들 신났네요. 지금의 위기가 지나가면 보수층 차차 결집, 그때까지 진지전 펼칠 수밖에. 그래서 구분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이정현 대표직 사퇴 거부했다. 내년 1월쯤 당 쇄신 작업을 시작하겠다. 비박 오늘 대규모 모임, 친박 지도부 사퇴 투쟁 강화하겠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자기들끼리 그냥 이정현 대표님 차라리 분당하십시오. 12명 간첩과 29명 종북을 안고서 이 김무성이가 뭘 했습니까? 4.13 총선에서 옥새 파동을 하면서 저 난리를 친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30명 덜 되는 이 규모를 40명 내지 50명 내보내고 80명 내지 90명으로 이제 새로 창당한다는 기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내걸고 이제 계엄령 선포한다. 이제 간첩 야당 때문에 못 살겠다. 그리고 사드 반대하는 것은 이건 반국가적이고 형법 99조 뭐죠? 일반 이적죄에 해당된다. 적국에는 군사적으로 이로움을 주고 우리에게는 군사적으로 불리함을 주는 이것을 이제 간첩과 종북으로 규정하고 그다음에 국정교과서 이거 반대하는 것도 종북과 간첩으로 규정하고 이제 선명성을 갖고 국민을 결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김무성이는 지금 박지원과 합당 수순을 가고 있습니다. 그 합당 수순을 가는 것을 8월달 경에 JTBC에서 나와서 김무성과 박지원이가 이제 형님 동생 하면서 이제 짝짝꿍한. 저는 이 TBC 측에서 김무성 대표가 나온다 해요.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도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김무성이 대통령 되면은 형님 총리 맡아주십시오. 이게 4.13 총선의 배경입니다. 총선의 옥새 파동의 배경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합당하자. 그거는 뭐 경쟁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밥상이 같은데 무슨 딴 밥상이 요 밥상이랑 그 밥상이랑 별 차이 안 나요. 요 경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체육부장을 하나 더 만들든지. 아주 난리 났습니다. 여기 박지원이가 다 동원한 거고 JTBC가 동원한 이 연예인들입니다. 대통령님. 옛날 같은 저는 역적이에요. 역적질, 많은 사람한테 그럼 역적질을 하는 거죠. 모르나 봐요. 궁금한 게 지금 저 박지원 간첩은 저놈이 상황입니다. 김무성이 사천동 지하 땅굴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놈이 김무성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 여야고 저보다 형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총리하겠다고 나서는 걸 보면은 얼마나 제가 인격적으로 훌륭한가. 사실 새누리당에서도 저를 영입해다가 대통령으로 만들고 총리는 김무성이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게 본심이죠. 저게 박지원이가 본심이고. 대표가 김영삼 정부 때 내부부 차관을 했어요. 저는 우리 민주당 대변인을 하고 그래서 그때 그래서 상당히 가깝게 지내고 저 두 놈이 짜고서 95년 12월에 저랑 같이 5.18 원내대표 합동을 때 민주화로 바꿔준 국회 것 본청에 같아요. 들어서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자기 방이고 왼쪽으로 가면 제 방이에요. 그런데 거의 매일 아침 제 방으로 와서 형님 그따위로 할게요 소리 들려요. 그러면 제가 왜 그래? 막 하면 그럼 이거 하나 해주라. 그럼 해줄 테니까 하지 마소. 가요. 이런 남자가 되니까 아마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까. 그런데 김무성이 국민이 좋아지고 더 훌륭하게 잘 살려면은 그래도 박지원 편에 붙어서 미래를 약속해 놓으니까 저렇게 좋아 죽어요. 자, 갑시다. 자, 이 추미애 간첩과 문재인 간첩이 여 종북들하고 여 아주 역적 박원순이도 보이고 그래서 야 대선 주자 5인이 모여갖고
이제 11월 12일 날 이제 무슨 역적짓을 할 것인가를 도모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야 정치원로 만난 문재인이 요 간첩이고 여적이죠. 2007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제 유엔에 가서 투표하는 것을 김정일 지령을 받아라 했던 놈이 바로 요 문재인 당시 노무현 간첩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간첩이죠. 요 간첩단이 지금 모여서 이제 국가 전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 전복을 꾀하는 현장을 이제는 사살하든지 그렇게 해서 2016년 11월 12일이 여러분들을 다 잡아 솎아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문재인을 겨냥해서 정치인이라면 용감하게 행동해야 어정쩡하게 하지 말아라 이 주문을 하고 있고, 여야 합의 총리 나도 대통령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야 합의 총리가 이게 되겠느냐, 예, 김병준 씨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25 이후 처음 영국 전투기는 왜 한반도에 날아왔나. 그래서 8일 시작된 사상 첫 한미영 연합공군훈련인 무적의 방패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의 F-15K와, 이게 F-15K죠. 미 공군의 F-16, 요게 F-16이죠. 미 공군의 F-16이 요거네요. 영공군의 타이푼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을 편대 비행하고 있다. 요 패캡에서 날아온 F-16이네요. 요것도 다른 데서 날아온 F-16이고, 요게 타이푼 중국제, 영국제 타이푼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인철 공군 작전사령관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국 공군 참모총장 스티븐 힐리어 요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분은 토머스 버거슨 미칠 공군 사령관입니다. 근데 요 두 사람이 근무하는 오산 미군 비행장에는 이미 땅굴 탱크와 장갑차가 정문에도 들어와 있고, 서쪽 공터에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땅굴은 뭐 무수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철통 같은 영공 방위 태세를 유지하겠다는데 땅굴은 이미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땅굴 대비 후에 연합전력이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땅굴 대비 없이 선제 공격하면 점령당한다. 땅굴 점령당한다. 이게 저의 제언입니다. 자, 박 대통령 에이펙 불참한다. 미중일러 정상 에이펙에 다 모이는데 북핵 문제 때문에 한국 대통령은 불참한다. 야3당 간첩들의 작품이죠. 이놈들이 발목을 잡음으로써 이제 꼼짝달싹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11월 12일까지. 11월 10일 이후에도 아마 지속될 겁니다. 마치 2008년도 2월 25일 날 쇠고기 파동. 예, 2월 25일 날 누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5월부터 MBC에 저 반역의 MBC가 이제 거짓 선동을 해갖고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을 이제 광화문을 점령하고 청계천을 점령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것도 아주 장기간 끌고 갈 겁니다.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선에서 승리하는 목표로 이 짓을 3야당의 간첩단들이 주동이 되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1570명 언론 간첩들이 으쌰으쌰 해갖고 이걸 하는데 5천만 명 중에 이 바보 머저리 같은 국민들은 속아 넘어가서 이게 오히려 잘된 것처럼 제가 국민들을 바보 머저리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바로 3야당의 간첩들을 두둔하고 1570명 언론 간첩들을 두둔한다면 바보 머저리보다 더 심한 말을 들어도 쌉니다. 태극기 개양대는 안 된다. 시민 발언대는 예스다. 이게 역적 박원순이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 앞에 역적이라고 붙인 이유는 못하잖아요. 2014년 8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 석천동 지하 땅굴을 덮은 주범이 박원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공동정범으로 박지원이와 김무성이, 그리고 김관진이와 한민구, 요 5명이 이제 주범과 공동정범이 됐죠. 자, 12일 청와대 앞까지 간다는 민노총. 그래서 10만 명 행진 신고서를 접수했는데 경찰 폭력 우려 불여 방침이다. 네, 하지 집어넣어주면 말아야죠. 안 되죠. 네. 이 민노총은 뭡니까? 1700명 간첩의 집단입니다.
이게 2015년 11월 이게 4일이었나요? 214명 경찰을 구타하고 50대 경찰차를 파괴한 이 한상준이가 만든 이놈은 지금 청와대까지 위험하죠. 이놈은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지만 다 조직이 있죠. 그래서 이 민노총의 1,700명 간첩이 청와대 점령하는 작전에 앞장을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순으로 신고서를 10만 명 행진 신고서를 접수시켜 놓은 겁니다. 민노총에. 그래서 이걸 뭐 버스가 뭐고 다 대절해서 오던데요. 이걸 이제 때려잡을 만반의 준비를 경찰도 하고 경찰이 부족하면 군대까지도 예비 병력으로 딱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들어와서 이제 계엄령 선포하고 때려잡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이제 옐친의 이 군중이 모스크바 크렘린을 점령했듯이 이제 이 3야당의 간첩들이 청와대 점령하는 작전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자, 해경 중어선 저항된 공룡하기 M60과 발칸포 함포를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해라. 잘했습니다. 무기 사용 강화 매뉴얼을 마련했다.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 발포 명령하고 권총 소총은 보고 없이 사용 가능하다. 중선원 사망에도 책임을 안 묻겠다. 이거는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이제 이 경비정이 작으니까 이걸 갖다가 박으려고 하면은 함포를 쏴서 그놈을 침몰시켜라. 이제 이것이 조치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잘했습니다. 되죠. 설경을 지켜야죠 우리가. 이정현 대표 보수를 벼랑 끝으로 내몰 건가. 박두식이라고 하는 부국장 겸 사회부장. 저는 이게 간첩 종북의 일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간첩 17명 조선이 쓰는 이게 칼럼이다 보니까 최순실 사태 이후 그 많던 친박 식재들이 뒤로 숨은 사이. 왜 뒤로 숨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대표가 친박 방어막 구실 이러다간 보수정당이 몰락초래할 수도 있다. 개떡이다. 이 보수정당 아니다. 거기에는 41명의 종북 간첩들이 섞여 있다. 김무성 종북, 유승민 종북 이런 놈들이 섞여 있다. 그러므로 보수정당이라고 하지 말아라. 간첩이 3분의 1은 간첩 종북이 섞여 있는 당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제 이정현 대표는 분당 가라. 그리고 우리 90명, 80명 소수 정예화돼 갖고 이제 정권 재창출을 해보겠다 하고서 선명 기치를 내세우고 한번 해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 니들이 하는 말은 거짓이다. 대통령이 동지가 필요한 것 아니냐. 1년 2개월이나 남았다. 그럼요. 정치 안돈 후에 거취를 표명하면 된다. 그래서 정치 안돈이 선이다. 1년이면 아주 긴 기간인데 참 할 일도 많죠. 자, 야당 본심은 국정수습인가 방해인가. 누가 잘 썼네요. 제목만 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습이 방해하면서 정권 찬탈하는 것이죠. 박 대통령 다 내려놓겠다 선언하는 게 낫다. 이것도 이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이 반헌법적인 얘기를 이놈들이 1570명 이 간첩단 언론, 신문과 방송들이 서로 짜고서 이 짓을 하는 겁니다. 패널들도 다 그런 놈들 모아다가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시키고 그래서 하루 종일 24시간 이 짓거리를 하는 것이 근데 아주 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요. 아니 안 봐요. 저도 TV조선이나 MBN은 이거를 안 봐요. 보면은 다 간첩질 하는 놈의 새끼들이 다 짜고 나와갖고 니는 이 말 해라 니는 이 말 해라고 하니까 그래서 참 이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래서 17명 간첩 조선 이렇게 얘기하겠던데 노다. 다 내려놓겠다라고 할 수도 없다. 이게 대통령 책임제다. 오히려 탄핵하려면 탄핵해라. 이놈들아. 탄핵이 네 집 개 이름이냐. 그래서 탄핵하려면 탄핵 조치를 취해갖고 국회에서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 200명이 오케이 하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9명 헌법재판관 중에 6명 이상이 그래 이제 탄핵한다 이렇게 했을 때 즉 5명만 탄핵 찬성하고 4명 반대하면은 탄핵은 이게 무효화되는 거 아니냐. 노무현 씨가 그렇게 해서 이 전철을 밟았던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라. 정정당당하게 이놈들아. 다 내놔라. 이선 후퇴해라. 이 반헌법적인 얘기는 이제 그만해라. 이 나쁜 이 1570명 언론 간첩들아. 그리고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지식인 간첩 종북 이놈들아. 그래서 소리를 진짜 하지를 못. 저는 야상당 간첩과 1570명 언론 간첩과 3200명 노조 간첩과 3만 명 이상의 교육계 간첩 이 중에는 17분의 13이 교육감 중에 간첩과 종북이죠. 네. 13명이. 네. 그 다음에 여기에 2만 5천 명의
전교조 간첩들이 포함되어 있죠. 3,200명은 1,700명의 민노총 간첩 한상준이를 배출했죠. 그 다음에 1,500명의 이제 한노총 간첩 이용덕이 금배지 더 민주로 이제 노사정 협의를 깨고 반역하고 가서 금배지 달아서 호의호식하는 이용덕이를 배출한 한노총 이런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삼키려 하고 있죠. 그래서 12만 간첩 종북 세력이 청와대 점령 작전을 언제 하죠? 12일이요, 11월 12일. 그래서 청와대 이제, 여기 10만 명이 걸어간대잖아요. 쇠파이프 이제 들고 갈 수도 있어요. 수요일이니까 네. 목, 토요일. 3일 남았습니다. 네. 여기에 대비를 잘 하시고 이제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이제 지속적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 경제 마비시키고 그쪽에 상권을 붕괴시키고 이 짓을 지금 누가 하느냐? 박지원과 문재인과 추미애와 심상정 이 때려잡아서 광화문 내거리에 이 대갑바리를 달아야 될 요 네 놈을 이제 대한민국이 처치하느냐? 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몰살당하고 1975년 4월 30처럼 사우스 베트남이 없어진 것처럼 사우스 코리아가 없어지느냐? 이 기로에 2016년 11월 12일 토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자, 현 대북 안보정책 계승 보장 없이 대통령 이선 후퇴 절대 반대. 이 애국자들이 나섰습니다. 반대 하는데, 네. 안보정책 계승 보장 없이 이러면 안 된다. 네, 안보. 그래서 이제는 국민이 냉정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이 아니라 12만 간첩 종북단입니다. 국민은 중심을 잡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입니다. 네. 그렇죠? 대북 안보 정책의 개성 없이 대통령은 절대로 이선 후퇴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김병준이라고 하는 자가 사드 반대한다, 국정교과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반대하는 놈을 갖다 앉히면은 나라가 대혼란입니다. 보수는 완전히 떠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던 국정교과서, 그다음에 사드 배치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총리가 여야 합의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대통령님 중심 잘 잡으십시오. 과도 내각이 현 대북 안보 정책 개성을 약속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합니다. 해서 이제 대통령 하야 반대 및 국가 안보 집회로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 진영 중에서 하야해야 된다라고 떠드는 자들이 있는데 아주 나쁜 자들입니다. 부하 내동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하야하면 이 나라 어디로 누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문재인 간첩과 박지원 간첩에게 넘기자고 하는 좌파 얘기를 정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에 의해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야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처벌을 받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조사를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기다려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은 유지하면서 이 나라의 안보를 굳건히 하고 경제도 재건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이제까지 못하게 했던 문재인과 추미애, 박지원과 심상정 이놈들 목을 베어서 이제 광화문에 다는 날이 곧 오도록 우리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 힘을 실어줘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선진통일건국연합, 한국예비역기구도 군인연합회, 북한인권 한국교회연합, 엄마부대 봉사단,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신의 한수, 자유청년연합, 통일한국당,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올바른교육시민연합, 학부모 엄마회, 나라지키기 119 운동본부, 정의로운 시민행동, 바른사회 시민연대 이런 네, 이 단체들이 서경숙 이분이 나눔과 기쁨이잖아요. 네. 네, 서경숙 목사님. 그래서 네. 서경석 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목요일 날 집회한다고. 자, 저분이 그래서 이제 그 말미에 네. 이제 대통령님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왜 이 나라가 간첩의 나라가 되었는지를 이제 밝혀주는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김대중 간첩이 박지원 문공부 장관 간첩을 시켜서 이제 최학래라고 하는 한결의 간첩 이 포함해서 46명의 언론인 간첩단을 가서 간첩단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네. 이게 저는 간첩단 신고식인 줄을 몰랐는데 올해 1월 1일 날 도쿄신문이 그것이 간첩단 신고식이었다고 하는 근거를 뭘로 내보여 주었죠? 9798 김정일주의 대외정보학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요 두 개의 동영상을 보시면 아하 박지원이라고 하는 놈이 왜 한성주 장군이 악인 중에 악인이고 저놈을 죽여야 된다라고 왜 저렇게 외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열의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남조선 언론사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 지도의 길에서 쌓이신 피로도 보실 사이 없이 그들을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언론인들이 자국 통일의 길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자고 하시며 민족 대단결 대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그들은 철새 위인의 비범한 예지와 한없이 넓은 폭력 이거 간첩 신고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단 뭐 하루 했고 그다음 뭐 했을까 없는 궁금한데. 고마움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거 간첩 교육을 받았죠. 7박 8일 동안 46명이 간첩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은 겁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교육도 받고. 간첩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여기서 네. 간단하게 볼게요. 대외 정보와 아니, 네. 46명. 언론인 명단이요. 네. 자, 그래서 김정일이 충성 맹세한 46개 언론사 사장 리스트, 간첩질 하겠다고 간첩 신고식을 한 사장 리스트죠. 그래서 이들이 간첩질을 하겠다고 한 것이 반 김정일 반 북한 보도를 안 하겠다. 이거 간첩질입니다. 반 통일, 북한에 의한 통일에 반대하는 것을 보도 안 하겠다. 이게 이제 간첩질이죠. 반 화합 보도 금지. 이제 북한 주도로 뭘 하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이 일을 안 하겠다. 이게 반 화합 금지입니다. 반 민족 보도 금지. 민족은 북을 중심으로 한 민족이죠. 이것도 통일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반대하지 않겠다. 여기에 사인하고 7박 8일 동안 미인들의 이 접대를 받으면서 이제 간첩 교육을 하고 내려온 놈들의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자,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요놈이 이제 총대빵으로 올라갔죠. 한겨레 사장 최학래 간첩, 그 다음에 KBS 사장 박권상 간첩, 그 다음에 국민일보 이종대 간첩. 이 국민일보가 맨 앞에 나와요. 가나다 순인가요? 네. 아닌데. 기억, 대한미래 맞는데. 차일석, 그 다음에 중앙일보의 금창태 간첩, 그 다음에 문화방송의 노성대 간첩, 서울방송의 송도균 간첩, 그 다음에 경향신문의 장준봉 간첩, 문화일보의 김진현 간첩, 세계일보의 송병준 간첩, 가나다 순이네요. 한국일보의 장명수 간첩, 매일경제의 장대환 간첩, 서울경제 아니다. 서울경제의 김영렬 간첩, 한국경제신문의 김용영 간첩, 고려헤럴드의 김경철 간첩, 그 다음에 전자신문의 김상영 간첩, 국제신문의 이종덕 간첩, 부산일보의 김상훈 간첩, 매일신문의 김부기 간첩, 영남일보의 김경숙 간첩, 광주메일의 고재철 간첩, 광주일보의 김종태 간첩, 대전일보의 윤종서 간첩, 경인일보의 우재찬 간첩, 강원도민일보의 안형순 간첩, 강원일보의 최승익 간첩, 충청일보의 서종옥 간첩, 경남신문의 이문행 간첩, 제주일보의 김대성 간첩, 인천일보의 신화수 간첩, CBS의 권호경 간첩, EBS의 박흥수 간첩, 평화방송의 박신원 간첩, 불교방송의 김규칠 간첩, 부산문화방송의 류삼열 간첩, 대구 MBC의 신대근 간첩, 전주 MBC의 장영배 간첩, 춘천 MBC의 심상수 간첩, 부산방송의 김성조 간첩, 대구방송의 이길영 간첩, KBS 부산총국의 박윤현 간첩, KBS 광주총국의 김광석 간첩, 대전총국의 이광호 간첩, 청주총국의 남선현 간첩, YTN의 백인호 간첩, 경인방송의 표완수 간첩. 이들이 간첩질을 하겠다고 7박 8일간 교육을 받고 이제 간첩에 대해서 이 나라의 언론계를 이제 장악하고 1570명 간첩 이 언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방송, 신문과 방송 관련된 모든 협회에 이 간첩단들이 다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언론은 자유민주주의 언론이 아니라 사회주의, 조선인민공화국 언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위해서 일하는, 왜? 반김정일, 반북한, 반민족, 반화합, 이것을 반통일, 이러한 것을 쓰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간첩놈들이 지금 새끼쳐서 1570명 간첩을 만든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우익의 기수로서 많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다 이걸 척결했죠. 최순실 이 고리로 걸어갖고 이제 침몰시키자. 이게 이제 11월 12일 날 이 광화문을
뚫고서 들어가서 청와대를 점령하는 이 작전으로 3야당의 박지원, 문재인, 추미애, 심상정 요 네 마리의 역적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겠다라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면은 발포해서 현장에서 죽이십시오. 그리고 계엄령 선포해서 간첩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자. 그리고 사드를 반대한다. 그 다음에 저 빨간 우이 백남기 살인자를 잡지 못하게 했던 놈들을 이제는 다 싸그리 잡아서 형장의 이슬로 죽여버리고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오기가 안 납니까? 지금 이 간첩들이 날뛰고 있는 것이 이게 제정신으로 날뜁니까?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이제 계엄령 선포해갖고 이 나라 살리는, 오늘 문재인이는 계엄권도 대통령이 반납해라 이 짓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지멋대로네 진짜로. 그러니까 이 문재인 간첩이 적반하장으로 이제 애국자를 죽이는 일을 이 짓을 문재인 간첩놈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 어디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재인 지금 3야당이 뭘 뺏으려고 하는지를 알겠죠. 계엄권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게. 특별조치권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김정일이가 탁 하야 이렇게 들고 있더라니까요. 김정은이가 조작이든 뭘든 완전히 그게 지금 말도 안 되고 자,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것이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간첩 46명 플러스 박지원까지 47명이 7박 8일 동안 간첩 이 강화 교육을 받고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게 무엇에 근거하느냐? 이게 9798 김정일주의 대외 정보학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누가 밝혔어요? 일본의 도쿄신문이 밝혔어요. 그걸 우리는 단신으로 취급하면서 잠깐 보여주고 지나갔는데, 그 잠깐 보여준 거라도 이것이 바로 9798에 이미 김정일이가 모든 시스템에 간첩망을 장악하라라고 지령을 내렸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아니 언제부터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로 막 문재인 같은 사람이 난리치고 있어요. 박지원 문재인. 자, 이거 볼까요? 그거 하나 확 못 잡습니까 진짜 누가. 계엄령만 선포하면 됩니다. 계엄사령관. 그러니까 그거 선포 요새 바람이 부니까 그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지금 문재인이가 계엄권도 반납하라라고. 완전히. 예,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런 걸 왜 1990년대 바쁘니까 후반 우리가 못 북한의 봐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청와대 등 한국 심장부에 공자본을 잠입시키려 했다는 문서가 일본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김정일 체제에서 광범위한 대남 적화 전략을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도쿄신문은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한국의 심장부에 정보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에서 스파이 활동을 교육하기 위해 지난 1997년과 98년 사이에 발행된 김정일주의 대외 정보학이라는 제목의 비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한국의 심장부에 북한 정보 조직이 깊숙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김정일 전 위원장의 말이 들어있습니다. 북한이 지칭한 한국의 심장부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군대, 당시 안기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이나 군대 현직에 있는 인물을 포섭하거나 공작원을 잠입시키라는 것입니다. 공작원 침투 방법으로는 직원 모집에 응모하거나 평소 인간관계를 이용한 정실 채용, 그리고 인사 담당자를 매수하는 것 등입니다. 또 전쟁 등 큰 사변이 났을 때 도망가는 적과 함께 미국과 일본 등에 가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시로 실제 한국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요.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최순실 게이트의 건은 이제 사과를 하셨고 툭툭 털고 가려고 하시는데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박지원과 문재인과 추미애와 심상정 3야당의 간첩들이 1570명 언론 간첩들과 짜고서 이제 11월 12일 날 청와대 점령 작전을 이제 지켜본 이후에 모든 것이 가닥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저것이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할 겁니다. 대통령님, 이제 마음을 굳건히 잡으시고 이제 김관진 안보실장 믿지 마시고 이병호 간첩 국정원장 믿지 마시고 아주 다 잡아서 이 나라 살릴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간첩 3야당하고 이 안보 문제는 오늘 여기 이 광고에서도 보셨듯이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국정교과서 이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사드 배치하는 건 이걸 가지고 협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잘하고 계십니다. 또 반헌법적인 것을 명문화해달라고 하는 저 간첩단에게 굴복하시면 안 됩니다. 하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이 저놈들이 간첩단이라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두 개의 빼도 박도 못하는 저 김정일이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방영한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7박 8일간 박지원 간첩이 최악내 간첩과 함께 46명 언론 간첩을 끌고 와서 이제 간첩 교육을 받았던 이것이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근거가 된 9798 김정일주의 대외 정보학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통령님께서 계엄령 선포하면 이것을 아는 분들이 잘했다. 그리고 간첩들 저놈들 다 때려잡아라. 그리고 땅굴에도 대비하라. 이렇게 외치는 국민들이 이제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이 나라 건져주시기를 이 밤에도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님,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에 그 민원 4번 02-730에 5800으로 할 때마다 계속해서 통화 중이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님의 하야 반대, 그 반대에 촛불이 아닌 또 민심들이 대통령 하야하면 안 된다. 답답해서 걸어온 전화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야 반대 하는 서명 민원실 그것을 봤을 때 하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구나. 이게 국민의 민심이구나. 계속 조선일보나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야당들이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을 말하려고 계속 전화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저에게 통화 중이라고만 연락이 옵니다. 혹시 종북 간첩들이 그것을 통화 중이라 저희들이 바쁘니까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요. 그냥 걸려온 전화들은 다 걸려오게 하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민원실, 민심을 좀 살펴주시고요. 오늘부터 그것을 통화 중이라고 해버린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반대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그것도 점검해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02-730-5800 하신 다음에 앤서링 머신 기계음이 나오면 4번을 하면 청와대 민원실입니다. 민원 접수입니다. 민원실은 없죠. 왜 청와대에 민원실이 없는지 신문고 이렇게 북치는 신문고 그런 것도 해서 직접 민심을 살피세요. 언론, 정부 간첩들이 수두룩합니다. 청와대에도 수두룩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굴한보 국민연합의 윤에스더입니다. 010-5368-1782 5368-1782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적이라도 그렇게 해서 명문화해서 달라 이 얘기를 하죠. 더민주, 이선 후퇴, 정권 이양 등 공개적 약속하거나 명문화해야 이게 2번 죽이는 일을 이 간첩당이 하고 있죠. 국민의당도 선결 조건 충족돼야 아주 간첩들이 신이 났습니다. 네, 아주 김정은이가 딱 들고 있던데요. 하야. 최순실 또 정윤회 문거리 3인방을 움직여갖고 이 프로젝트를 끌고 가면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정진석 총리 임명권 다 준 것 아니냐. 야, 요구 받아줬는데 이런 식으로 또 투정을 하느냐. 오늘 의장 3당 대표 회동이 분수령이다. 자, 청와대 총리의 내각 구성 권한까지 넘긴 것이다. 내각의 야인사 기용도 가능하다. 이선 후퇴 명시적 언급은 안 한다. 할 수가 없죠. 이게 대통령 책임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명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인사권 아닌 추천권 준 것. 이렇게 이제 트집을 잡죠. 김종인 보장된 게 없다. 손학규 측 좀 더 판단이 필요하다. 이 간첩공화국, 이 간첩 3야당 이걸 때려잡아야 되는데 민심에 귀닫은 친박, 이 17명 간첩 조선은 뭘 해도 트집입니다. 이렇게 왜 친박이 문 닫았어요? 귀를 닫았어요? 지금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있구만. 지지층 재결집 기대하며 시간 벌기. 이 사람들 신났네요. 지금의 위기가 지나가면 보수청 차차 결집. 그때까지
진지전 펼칠 수밖에. 그래서 구분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이정현 대표직 사퇴 거부했다. 내년 1월쯤 당 쇄신 작업을 시작하겠다. 비박 오늘 대규모 모임 친박 지도부 사퇴 투쟁 강화하겠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자기들끼리 그냥 이정현 싸우고 있네. 대표님 차라리 분당하십시오. 12명 간첩과 29명 종북을 안고서 이 김무성이가 뭘 했습니까? 4.13 총선에서 옥새 파동을 하면서 저 난리를 친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30명 덜 되는 이 규모를 40명 내지 50명 내보내고 80명 내지 90명으로 이제 새로 창당한다는 기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내걸고 이제 계엄령 선포한다. 이제 간첩 야당 때문에 못 살겠다. 그리고 사드 반대하는 것은 이건 반국가적이고 형법 99조 뭐죠? 일반 이적죄에 해당된다. 적국에는 군사적으로 이로움을 주고 우리에게는 군사적으로 불리함을 주는 이것을 이제 간첩과 종북으로 규정하고 그다음에 이 국정교과서 이거 반대하는 것도 종북과 간첩으로 규정하고 이제 선명성을 갖고 국민을 결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김무성이는 지금 박지원과 합당 수순을 가고 있습니다. 그 합당 수순을 가는 것을 8월달 경에 JTBC에서 나와서 김무성과 박지원이가 이제 형님 동생 하면서 이제 짝짝꿍한. 저는 이 TBC 측에서 김무성 대표가 나온다 해요.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도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김무성이 대통령 되면은 형님 총리 맡아주십시오. 이게 4.13 총선의 배경입니다. 총선의 옥새 파동의 배경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합당하자. 그거는 뭐 경쟁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밥상이 같은데 무슨 딴 밥상이 있어가지고 요 밥상이랑 그 밥상이랑 별 차이 안 나요. 요 경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체육부장을 하나 더 만들든지. 아주 난리 났습니다. 여기 박지원이가 다 동원한 거고 JTBC가 동원한 이 연예인들입니다. 대통령님. 옛날 같은 저는 역적이에요. 역적질, 많은 사람한테 그럼 역적질을 하는 거죠. 모르나 봐요. 궁금한 게 지금 저 박지원 간첩은 저놈이 상황입니다. 굉장히 친분이 김무성이 너 석천동 지하 땅굴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놈이 김무성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 여야고 저보다 형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총리하겠다고 나선 걸 보면은 얼마나 제가 인격적으로 훌륭한가. 사실 새누리당에서도 저를 영입해다가 대통령으로 만들고 총리는 김무성이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게 본심이죠. 저게 박지원이가 본심이고. 대표가 김영삼 정부 때 내부부 차관을 했어요. 저는 우리 민주당 대변인을 하고 그래서 그때 그래서 상당히 가깝게 지내고 저 두 놈이 짜고서 95년 12월에 저랑 같이 5.18 원내대표 혁동을 할 때 민주화로 바꿔준 국회 것 본청에 같아요. 들어서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자기 방이고 왼쪽으로 가면 제 방이에요. 그런데 거의 매일 아침 제 방으로 와서 형님 그따위로 할게요 소리 들려요. 그러면 제가 왜 그래? 막 하면 그럼 이거 하나 해주라. 그럼 해줄 테니까 하지 마소. 가요. 이런 남자가 되니까 아마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까. 그런데 김무성이 국민이 좋아지고 더 훌륭하게 잘 살려면은 그래도 박지원 편에 붙어서 미래를 약속해 놓으니까 저렇게 좋아 죽어요. 자, 갑시다. 자, 이 추미애 간첩과 문재인 간첩이 여 종북들하고 여 아주 역적 박원순이도 보이고 그래서 야 대선 주자 5인이 모여갖고 이제 11월 12일 날 이제 무슨 역적짓을 할 것인가를 도모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야 정치원로 만난 문재인이 요 간첩이고 여적이죠. 2007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제 유엔에 가서 투표하는 것을 김정일 지령을 받아라 했던 놈이 바로 요 문재인 당시 노무현 간첩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간첩이죠. 요 간첩단이 지금 모여서 이제 국가 전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 전복을 꾀하는 현장을 이제는 사살하든지 그렇게 해서 2016년 11월 12일이 여러분들을 다 잡아 솎아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문재인을 겨냥해서 정치인이라면 용감하게 행동해야 어정쩡하게 하지 말아라 이 주문을 하고 있고, 여야 합의 총리 나도 대통령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야 합의 총리가 이게 되겠느냐? 예, 김병준 씨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25 이후 처음 영국 전투기는 왜 한반도에 날아왔나? 그래서 8일 시작된 사상 첫 한미영 연합공군훈련인 무적의 방패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의 F-15K와, 이게 F-15K죠. 미 공군의 F-16, 요게 F-16이죠. 미 공군의 F-16이 요거네요. 영공군의 타이푼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을 편대 비행하고 있다. 요 패캡에서 날아온 F-16이네요. 요것도 다른 데서 날아온 F-16이고, 요게 타이푼 중국제, 영국제 타이푼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인철 공군 작전사령관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국 공군 참모총장 스티븐 힐리어 요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분은 토머스 버거슨 미칠 공군 사령관입니다. 근데 요 두 사람이 근무하는 오산 미군 비행장에는 이미 땅굴 탱커 장갑차가 정문에도 들어와 있고, 서쪽 공터에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땅굴은 뭐 무수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철통, 이정현 대표 보수를 벼랑 끝으로 내몰 건가, 박두식이라고 하는 부국장 겸 사회부장, 저는 이게 간첩 종북의 일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간첩 17명 조선이 쓰는 이게 칼럼이다 보니까 최순실 사태 이후 그 많던 친박 식재들이 뒤로 숨은 사이, 왜 뒤로 숨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대표가 친박 방어막 구실, 이러다간 보수정당이 몰락초래할 수도 있다. 개떡이다. 이 보수정당 아니다. 거기에는 41명의 종북 간첩들이 섞여 있다. 김무성 종북, 유승민 종북 이런 놈들이 섞여 있다. 그러므로 보수정당이라고 하지 말아라. 간첩이 3분의 1은 간첩 종북이 섞여 있는 당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제 이정현 대표는 분당 가라. 그리고 우리 90명, 80명 소수 정예화돼 갖고 이제 정권 재창출을 해보겠다 하고서 선명 기치를 내세우고 한번 해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 니들이 하는 말은 거짓이다. 대통령의 동지가 필요한 것 아니냐. 1년 2개월이나 남았다. 그럼요. 정치 안돈 후에 거취를 표명하면 된다. 그래서 정치 안돈이 선이다. 1년이면 아주 긴 기간인데 참 할 일도 많죠. 자, 야당 본심은 국정수습인가 방해인가. 누가 잘 썼네요. 제목만 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습이 방해하면서 정권 찬탈하는 것이죠. 박 대통령 다 내려놓겠다 선언하는 게 낫다. 이것도 이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이 반헌법적인 얘기를 이놈들이 1570명 이 간첩단 언론, 신문과 방송들이 서로 짜고서 이 짓을 하는 겁니다. 패널들도 다 그런 놈들 모아다가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시키고, 그래서 하루 종일 24시간 이 짓거리를 하는 것이 보기 싫다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안 봐요. 저도 TV조선이나 MBN을 이거를 안 봐요. 보면은 다 간첩질 하는 놈의 새끼들이 다 짜고 나와갖고 니는 이 말 해라, 니는 이 말 해라고 하니까 그래서 참 이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래서 17명 간첩 조선 이렇게 얘기하겠던데 노다. 다 내려놓겠다라고 할 수도 없다. 이게 대통령 책임제다. 오히려 탄핵하려면 탄핵해라. 이놈들아, 탄핵이 네 집 개 이름이냐. 그래서 탄핵하려면 탄핵 조치를 취해갖고 국회에서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 200명이 오케이 하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9명 헌법재판관 중에 6명 이상이 그래 이제 탄핵한다 이렇게 했을 때, 즉 5명만 탄핵 찬성하고 4명 반대하면 탄핵은 이게 무효화되는 거 아니냐. 노무현 씨가 그렇게 해서 이 전철을 밟았던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라. 정정당당하게 이놈들아. 다 내놔라. 이선 후퇴해라. 이 반헌법적인 얘기는 이제 그만해라. 이 나쁜 이 1570명 언론 간첩들아. 그리고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지식인 간첩 종북 이놈들아. 그래서 소리 진짜 하지를 못. 저는 야상당 간첩과 1570명 언론 간첩과 3200명 노조 간첩과 3만 명 이상의 교육계 간첩, 이 중에는 17분의 13이
교육감 중에 간첩과 종북이죠. 네. 13명이. 그다음에 여기에 2만 5천 명의 전교조 간첩들이 포함되어 있죠. 3,200명은 1,700명의 민노총 간첩 한상준이를 배출했죠. 그다음에 1,500명의 이제 한노총 간첩 이용덕이 금배지 더 민주로 이제 노사정 협의를 깨고 반역하고 가서 금배지 달아서 호의호식하는 이용덕이를 배출한 한노총 이런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삼키려 하고 있죠. 그래서 12만 간첩 종북 세력이 청와대 점령 작전을 언제 하죠? 12일이요, 11월. 11월 12일 그래서 청와대 이제, 여기 10만 명이 걸어간대잖아요. 쇠파이프 이제 들고 갈 수도 있어요. 수요일이니까 네. 목, 토요일. 3일 남았습니다. 네. 여기에 대비를 잘 하시고 같은 영공방위 태세를 유지하겠다는데 땅굴은 이미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땅굴 대비 후에 연합전력이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땅굴 대비 없이 선제 공격하면 점령당한다. 땅굴 점령당한다. 이게 저의 제언입니다. 자, 박 대통령 에이펙 불참한다. 미중 일러 정상 에이펙에 다 모이는데 북핵 문제 때문에 한국 대통령은 불참한다. 야3당 간첩들의 작품이죠. 이놈들이 발목을 잡음으로써 이제 꼼짝달싹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11월 12일까지. 11월 10일 이후에도 아마 지속될 겁니다. 마치 2008년도 2월 25일 날 쇠고기 파동. 2월 25일 날 누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5월부터 MBC의 저 반역의 MBC가 이제 거짓 선동을 해갖고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을 이제 광화문을 점령하고 청계천을 점령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것도 아주 장기간 끌고 갈 겁니다.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선에서 승리하는 목표로 이 짓을 3야당의 간첩단들이 주동이 되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1570명 언론 간첩들이 으쌰으쌰 해갖고 이걸 하는데 5천만 명 중에 이 바보 머저리 같은 국민들은 속아 넘어가서 이게 오히려 잘된 것처럼 제가 국민들을 바보 머저리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바로 3야당의 간첩들을 두둔하고 1570명 언론 간첩들을 두둔한다면 바보 머저리보다 더 심한 말을 들어도 쌉니다. 태극기 개양대는 안 된다. 시민 발언대는 예스다. 이게 역적 박원순이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 앞에 역적이라고 붙인 이유는 못하잖아요. 2014년 8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 석천동 지하 땅굴을 덮은 주범이 박원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공동정범으로 박지원이와 김무성이 그리고 김관진이와 한민구 요 5명이 이제 주범과 공동정범이 됐죠. 자, 12일 청와대 앞까지 간다는 민노총. 그래서 10만 명 행진 신고서를 접수했는데 경찰 폭력 우려 불여 방침이다. 네, 하지 집어넣어주면 말아야죠. 안 되죠. 네. 이 민노총은 뭡니까? 1,700명 간첩의 집단입니다. 이게 2015년 11월 이게 4일이었나요? 214명 경찰을 구타하고 50대 경찰차를 파괴한 이 한상준이가 만든 이놈은 지금 이놈은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지만 다 조직이 있죠. 그래서 이 민노총의 1,700명 간첩이 청와대 점령하는 작전에 앞장을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순으로 신고서를 10만 명 행진 신고서를 접수시켜 놓은 겁니다. 민노총에. 그래서 이걸 버스 뭐고 다 대절해서 오던데요. 이걸 이제 때려잡을 만반의 준비를 경찰도 하고 경찰이 부족하면 군대까지도 예비 병력으로 딱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들어와서 이제 계엄령 선포하고 때려잡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이제 옐친의 이 군중이 모스크바 크렘린을 점령했듯이 이제 이 3야당의 간첩들이 청와대 점령하는 작전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자, 해경 중어선 저항된 공룡하기 M60과 발칸포 함포를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해라. 잘했습니다. 무기 사용 강화 매뉴얼을 마련했다.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 발포 명령하고 권총 소총은 보고 없이 사용 가능하다. 중선원 사망에도 책임을 안 묻겠다. 이거는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이제 이 경비정이 작으니까 이걸 갖다가 박으려고 하면은 함포를 쏴서 그놈을 침몰시켜라. 이제 이것이 조치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잘했습니다. 되죠. 설명을 지켜야죠.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님을 오늘 또 찾아뵙습니다.
대표님, 오늘 트럼프가 됐지 않습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2016년 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입니다. 조선일보 17명의 간첩이 임원단을 구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위기다. 정략을 버리고 총리 협상을 나서라.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이건 좀 잘 잡은 것 같네요. 자, 박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이 회동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 국회가 총리 추천하면 내각 통화를 하도록 하겠다. 자, 정 의장, 차후 권한에 대한 논란 없도록 깔끔하게 정리돼야, 이 깔끔하게는 문건으로 하자는 거예요. 전문가, 대통령은 분명한 답을, 야도 자꾸 조건만 달지 말라. 이게 분명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대통령 책임제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것이 반헌법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두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문서로 반헌법적이라도 법을 어기는 일을 당신이 해라. 이 두 번 대통령 죽이는 일을 이 3야당 간첩당 정세균 이 국회의장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썼습니다. 3야당 간첩 문재인 추미애 박지원 심상정의가 2016년 11월 12일 토요일 날 정권 찬탈에 관심이 있다. 이 정권 찬탈은 어떻게 하죠? 청와대를 점령함으로써 이제 정권을 찬탈하는데 북괴의 지령을 받아서, 왜? 북괴군이 지령문 지금 계속 내려보내잖아요. 다 모여서 정권 찬탈하라고. 네. 여기에 이제 이 간첩단들이 움직이고 있죠. 박 대통령 에이펙 정상회의 불참, 외교도 공백, 한국 대통령 불참 23년 만에 처음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북핵 문제 때문에 못 간다라고 답을 달고 있습니다. 투표 전날 조사엔 클린턴 승리인데 승리였더라고요.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트럼프 씨가 당선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애연하신 분이고 또 이렇게 새로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트럼프 예상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여론조사 우세 20대 2였는데 클린턴과 트럼프, 그런데 사실상은 트럼프가 됐습니다. 자,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제 54분이면 도착합니다. 제2영동 고속도로 내일 개통식합니다. 23분 단축되고 통행료는 4,200원, 인천공항 평창도 3시간 안 걸린다. 그래서 이제 상일 IC 여기서 쭉 내려가면서 경기도 광주 장크션, 곤지암 위에 있죠. 거기에서 이제 틀어서 동쪽으로 쫙 가서 원주 장크션으로 갑니다. 그래서 호법까지 내려가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는 길을 함으로 시간이 단축이 됐네요. 시간이 23분이 단축이 됩니다. 잘 됐습니다. 여기 원주 사시는 분들, 강릉 사시는 분들 좋아졌습니다. 자, 야당 대통령이 던진 말 불분명. 이게 어떻게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이걸 1000마디를 한다고 10,000마디를 한다고 그게 분명해질까요? 총리 전권 명확히 하면 협상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간첩 심상정의가 보입니다. 심상정의가 근무하는 정의당으로는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이제 도로 밑으로 해서 땅굴망이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의당으로 들어가는 그 국회의사당에서 도로가 싱크홀이 생겨서 까맣게 땜빵질한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국회의 총리 추천 여야 쟁점이 뭐냐 하고 다뤘는데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야 3당 간첩들 반헌법적 주장을 지속한다.